정말 놀라웠습니다. 죽은 강이라고까지 불렸던 그 강이 이제는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너무나 아름다운 한국의 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A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된 계기는 참으로 우연하고도 운명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해왔고 그동안 여러 오염된 하천 복원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학교 때부터 자연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하천 오염 실태를 조사하며 생태계 복원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점은 환경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연결성을 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여러 나라의 강 복원 사례를 알아보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한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산업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강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원에 성공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미국의 미시시피강 역시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오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를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와 달리 한강은 이미 죽은 강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뒤에도 놀라운 수준으로 복원되었다니 그 생생한 사례를 꼭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에게 CNN 측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세계 강들의 오염과 복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고문으로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취재차 한국 한강을 방문할 때 CNN의 다큐멘터리 기자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여러 하천의 복원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을 취재하게 된 분은 중국계라고 소개한 류이라는 이름의 CNN 다큐멘터리 기자였습니다. 저는 류이 기자님을 처음 보았을 때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큐멘터리를 찍은 경험이 많은 분이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짐작과 달리 류이 기자님은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태도를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한강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양쯔강이 훨씬 크고 역사도 깊다며 한국 쪽 사례를 깎아내리듯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태도에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생태 복원에 있어서 규모나 역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훼손된 자연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류이 기자님은 주로 양쯔강은 이렇게 거대한데 한강은 작지 않은가 하는 식의 시선으로 한국을 조금 얕잡아보는 듯한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현장을 취재하는 것이 저에게도 이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한강 복원 사례를 깊이 알고 싶어 왔고 류이 기자님은 중국계지만 CNN에서 일하며 세계적 시각을 가진 분이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쯔강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거대 하천임은 사실이고 중국 문명이 오랫동안 그 강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역사적 배경이 한국의 한강 사례를 무시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미시시피강 역시 세계적인 대하이지만 그 크고 긴 강도 한때는 심각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다는 점을 떠올리면 강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복원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북에 이번 여행에 대한 계획과 개인적인 기대를 정리했습니다. 한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원되었는지, 한국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등등.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에도 수많은 하천이 존재하며 저 역시 그 복원 사업에 나름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시시피강 역시 기본적인 수질 관리가 되고는 있으나 주변 공업지대와 농지에서 흘러드는 각종 오염물질이 많아 완벽한 복원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한강 사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류이 기자님과는 출국 당일 공항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류이 기자님은 바쁘게 촬영 장비를 점검하다가 고개를 들어 제게 살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비록 그 미소 뒤에는 약간의 냉소나 무심함이 엿보였지만
그래도 함께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진 나쁜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출국 게이트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눌 때 한강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좀 과장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신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도착했을 때 낯선 풍경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두어 번 출장을 와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강 복원을 현장 취재하러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인천공항의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항 전역에 걸쳐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도 직관적이어서 길 찾기가 쉽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안내도 친절했으며 공항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곳곳에서 순찰을 돌고 있어 치안 상태가 매우 뛰어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직접 보니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류희 기자님 역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공항은 잘 만들어졌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평가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취재 일정을 시작할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서도 거리가 잘 정비되어 있고 자동차들의 질서정연한 주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곳곳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시민들의 친절한 모습도 보였고 저는 벌써부터 한국인들의 호의적인 태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한국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이 이 도시에 어디쯤 흐르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미국에서 미리 준비해온 한강 관련 자료가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이 산업화 시기에 겪었던 공해 문제, 무분별한 공장 폐수와 생활 오수 유입, 이로 인한 악취와 녹조 현상까지. 그래서 과거 한강은 한때 죽은 강으로 불렸을 정도였다는 기록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은 생태계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강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강유역 생태보전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 측 담당자분 박 씨와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CNN 촬영을 위해 통역을 도와줄 분이 계시긴 했지만 저는 간단한 한국어 단어도 조금 익혀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더 풍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 현장의 생생함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류희 기자님은 호텔 로비에서 이미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터뷰 영상을 어떻게 담을지 구상을 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저를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의 표정이나 말 한마디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끝마다 양쯔강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하는 식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직접 확인하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곧 택시를 타고 한강사업본부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도심 한가운데에 꽤 넓게 펼쳐진 초록지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 저 멀리 강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강 둔치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수면이 그 너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려 강바람을 느껴보았습니다. 차 안가득 시원하고도 상쾌한 공기가 밀려들었고 그 순간 류희 기자님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카메라 앵글을 맞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도착하자 담당자인 박 씨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존댓말로 인사를 드렸고 류희 기자님도 함께 소개받았습니다. 박 씨는 어쩐지 연륜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한강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현재의 모습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 씨에 따르면 19만 6,070년대 한국이 급격한 산업화를 겪을 때 한강은 정말 극심한 오염 상태였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와 생활하수가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주변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물질이 쌓이고 쌓여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날이 더워질 때면 강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시민들은 강 가까이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렸다고 했습니다. 산책은커녕 강 근처에 가면 코를 막아야 할 정도였다니 정말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맑고 잔잔한 수면과 강변 풍경을 보면서 과연 이곳이 예전에는 그렇게도 심각한 오염을 겪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벽면에 걸어둔 옛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 오염의 흔적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한강 물빛은 잿빛에 가까웠고 떠다니는 쓰레기가 수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마치 제가 미국에서 보아온 공장지대 하천의 심각한 오염 장면과도 비슷했습니다. 미시시피강의 일부 구간도 예전에는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떠올리니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류희 기자님은 이따금 냉소 섞인 표정을 지으며 규모가 작아서 그래도 복원은 쉬웠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흘려듣는 듯 했으나 저는 옆에서 보기 조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림 없이 지금의 한강은 결코 규모가 작아서 금방 복원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공공정책, 기술적인 개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종합개발 계획이 세워졌고 2000년대 이후에는 생태 복원에 더욱 중점을 두어 강변을 자연형으로 되돌리고 수질 관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시민들이 강을 생활공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직접 차를 타고 한강변의 여러 생태공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더는 예전처럼 콘크리트 제방만 쌓아놓은 경직된 강변이 아니었고 곳곳에 잔디나 갈대밭, 나무들이 자라나며 그야말로 도심 속 자연을 실감케 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거닐면서 저는 생동감 넘치는 새소리, 물가에 자라는 수생식물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풍선을 들고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고 중장년층도 3-3-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운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휴일도 아닌 평일임에도 꽤 많은 시민들이 강변에서 일상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류희 기자님 역시 처음에는 무심한 듯 촬영만 하셨지만 점차 흥미를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가끔씩 독백처럼 도심 한가운데 이런 자연공원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라며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 말을 엿듣고 빙긋이 웃었지만 굳이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사업본부의 안내를 받아 수질 정화 시스템과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하천 오염도를 측정하고 생태 관찰 일지를 작성해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시민 참여가 한강을 살려낸 가장 큰 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정부 주도 개발과 정책이 우선이었지만 그런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과 정화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미시시피강 복원 사례도 다시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강에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합니다. 그리고 한번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한강을 되살리는 데에 쏟아부은 노고를 생각하니 저 역시 제 나라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강 주변의 자연형 호안을 걸으며 수초와 갈대가 물가를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날이 따뜻했지만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전망대가 나오길래 거기에 올라가 강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탁 트인 강을 바라보니 과거 이곳이 극심한 오염으로 인해 비명소리가 가득했을 때의 풍경이 잘 상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망대에 설치된 안내판에 옛 사진과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공업단지에서 배출된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한강변으로 내려오는 시민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여름철 폭염기에 녹조가 대규모로 번져 강물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사태가 계속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류희 기자님은 안내판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곁에 있던 저를 향해 작게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규모나 역사에 상관없이 이런 오염 상황은 어디에서나 충격적이네요. 이 작은 강도 이렇게 심각했다니 저 역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과거 한강을 담은 사진 속 회색빛 물결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수첩에다 오늘 본 것과 느낀 점을 간단히 적고 내일은 어떤 추가 취재를 할지 구상해보았습니다. 류희 기자님은 호텔 라운지 한쪽에 앉아 노트북으로 찍은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라고. 다만 직접 묻지 않고도 그의 눈빛은 이미 어느 정도 변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한국 사람들이 강을 위해 노력해온 모습, 그리고 지금도 이 강에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풍경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다른 일정으로 박 씨와 한강 하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전에는 하구뚝 건설 이후에 녹조가 더욱 심해져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흐름을 다시 좋게 하려는 여러 시도를 진행했고, 그 결과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여전히 꾸준한 관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시민단체가 한강 녹조 문제에 항해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개선책을 요구했던 일화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강 복원은 단순한 토목 사업이나 기술적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잘 포장된 자전거 도로 위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운동을 즐기는 사람, 출근길을 조금 이색적으로 이용하려는 젊은 직장인, 한강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류희 기자님은 카메라를 들고 이들의 모습을 담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이 정도 시민 친화적인 강변 문화는 양쯔강에는 아직 없는데 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비록 양쯔강이 거대한 물길을 지니고 있지만 대도시를 흐르는 구간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문화가 과연 정착되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한강 주변 식당가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며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해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낯선 향신료나 양념에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류희 기자님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셨고, 잠시 후에는 CNN 쪽 팀과도 통화하며 한국 측이 보여준 한강 복원 자료가 꽤 놀랍다는 말을 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도 이곳의 가치와 노력을 알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마치고 한강 뚝방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가 박 씨가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가 있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옛날에는 자갈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던 강변구역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수년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수생식물과 나무를 심어 가꾸면서 지금은 조용한 쉼터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잔잔한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변에 무성한 갈대밭과 꽃들이 피어 있는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주변 벤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강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 공원의 옛 모습을 기억한다며 당시의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쌓여 악취가 심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미국에서 제가 접해본 오염된 하천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시시피강 역시 대규모 산업활동과 농업으로 인해 생긴 각종 폐수와 비료, 농약 등이 오랫동안 쌓여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하천들을 복원하기 위해 제가 속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합심했음에도 모든 것이 꿈쩍도 하지 않는 듯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분명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저는 차분히 자연과 어우러진 강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 경험을 제 나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오후 일정이 끝나고 류희 기자님은 저와 박 씨에게 따로 인터뷰 영상을 찍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박 씨는 수질 개선의 핵심 전략과 한강 복원 후 시민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제 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 나름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류희 기자님은 이전과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경청했고 마무리로 오늘 한강을 직접 보니 이 강이 아시아의 작은 강이라고 생각했던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감상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그 문장을 영상에 담아 공개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의 눈빛은 한강에 대한 경외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이 되자 류희 기자님과 저는 한국 측 관계자들이 마련한 작은 환송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국에서의 하천 복원 사례를 소개하며 한강에서 배운 점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와 정부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모니터링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한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분들도 오셔서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한강이 죽어가자 시민들이 서서히 위기감을 느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위기감이 폭넓은 지지와 운동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풍요로운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류희 기자님은 그날 밤 제게 살짝 다가와 소회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작은 규모의 강이라 할지라도 복원 과정에서 이룬 성취는 결코 작지 않으며 오히려 세계 각국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쯔강만큼 압도적인 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마음먹고 제대로 가꾸고 지켜낸다면 어떤 강이든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류희 기자님의 마음속에도 분명 한국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강변을 한 바퀴 더 돌아보았습니다. 강물 위에 비치는 여명의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도시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분주해지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강 주변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지하철역에서 내려 강변을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한강은 이미 이 도시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류희 기자님은 카메라를 어깨에 둘러맨 채 이 다채로운 아침 풍경을 하나하나 담느라 바빴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 더 이상 비아냥 섞인 의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강이 이만큼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 있다는 걸 보니 부럽다라며 나중에 양쯔강 인근 도시에서도 이런 풍경이 펼쳐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간의 취재 일정이 끝나자 저는 류희 기자님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한강사업본부에서 작게 마련해 준 기념품이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한강의 모래와 작은 수생식물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한강의 생명입니다. 먼 곳에 가서도 이 생명의 가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짤막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리병을 소중히 안고 비행기를 타기 전 창문 너머로 한국 땅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강은 도심을 굽이굽이 흐르며 이 땅의 생명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항의 면세점과 편의시설이 깔끔하고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직원들의 세심한 서비스와 높은 치안 덕분에 귀국길이 더욱 편안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류희 기자님은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편집 구상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의 한강은 과거 극심한 산업 오염으로 거의 죽어가던 강이었지만 정부와 시민이 장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지금은 맑은 물결과 풍부한 생태계를 간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복원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개선했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가 큰 동력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전 세계 모든 하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CNN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시시피강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수집한 자료와 이번에 한국 한강에서 직접 취재한 영상을 교차 편집하며 세계 곳곳의 하천이 오염과 복원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국 정부의 환경부서 담당자들과도 긴급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미시시피강 복원 프로젝트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한강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해보자는 것이 주된 안건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부와 연계된 환경 전문가, 지역 정치인, 그리고 류희 기자님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제가 한강 복원의 구체적인 사례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류희 기자님은 자신이 직접 찍어온 영상을 간략히 편집한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단합된 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체계적인지, 그리고 작은 규모의 강이라도 국제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복원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영상을 본 임원들은 한국의 노력에 크게 감탄하며 우리도 시민주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겠다라거나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같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한국 여행 중 실감했던 인천공항의 우수한 인프라와 안전체계, 친절한 시민들의 모습이 단순한 관광 이미지를 넘어 결국 그 나라의 전반적인 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한국 사회가 보여준 높은 질서와 참여 정신이 하천 복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류희 기자님 역시 양쯔강 인근 지역에서도 앞으로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서 느꼈던 인상적인 장면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한강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으며 더 나은 환경보건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도 한강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서 미시시피강 보건 사업에 접목해보겠다는 확답을 주었고, 저는 그 현장에서 한국의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류희 기자님은 다큐멘터리 본편에서 한강 사례를 대대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자신 역시 중국 측에도 이 영상을 공유해 양쯔강 보건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저와 류희 기자님은 여러 나라의 환경단체와 협력회의를 이어가며 하천 복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한강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비록 물리적 규모로는 그리 크지 않을지 몰라도 한강이 보여준 가능성과 성취는 그 어떤 거대한 강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저희가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제게 한강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의 강이 아닙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소중한 곳이 되었고, 제가 꿈꾸는 미래 하천 복원의 이상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강이든, 양쯔강이든, 인도나 유럽의 큰 강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헌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노력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강변에서 경험한 숱한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안에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친절하고 질서정연한 문화, 높은 수준의 치안과 안전의식, 효율적인 공공행정 시스템이 이러한 환경보건의 성과를 뒷받침했다는 사실이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천보건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면서 한국의 한강에서 배운 이야기를 곳곳에 전파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그 한강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흐르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저 나름대로 미국과 세계 곳곳의 강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류희 기자님과 저는 다시 만나 미시시피강이나 양쯔강변에서 한강처럼 시민들이 즐겁게 일상을 누리는 풍경을 함께 카메라에 담아낼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에이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